규창의 과학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 몸속에는 유전물질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DNA라는 명칭으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것은 한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가령 한 생물이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 특징은 뭐 키가 크냐 작냐, 혹은 뭐 눈에 쌍꺼풀이 있냐 없냐, 뭐 피부가 하얗냐 검하냐 뭐 이런 특징 같은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걸 결정하는 게 바로 이 유전물질 DNA예요. 그렇다면 사람의 특징을 결정하고 있으니까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중요한 걸 아무렇게나 방치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DNA는 평소에 염색사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 염색사라는 건 뭐냐? 유전물질, 즉 DNA로 이루어진 가느다란 실과 같은 구조라는 겁니다. DNA가 평소에 이런 실과 같은 구조,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염색사의 정의는 DNA는 세포의 핵 속에서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유전자에 대해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한번 그림으로 살펴볼게요. 지금 요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유전자라는 것입니다. 뭐 엄마 아빠한테 뭐 유전 받았어, 뭐 어떤 유전자를 받았어, 이런 말 많이 하죠. 이런 한 가닥 한 가닥이 바로 유전자라는 것인데요. 이런 유전자가 뭉치고 모인 것이 바로 이 DNA, 유전 물질입니다. 자, 이게 바로 유전 물질 DNA예요. DNA는 단백질과 함께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딸랑 있으면 위험해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서로 또 한 번 뭉쳐 있어요. 또 한 번 꼬이고 꼬여서 뭉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말한 염색사라는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평소에는 이 염색사의 형태로 있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세포 분열 배웠죠? 자, 이렇게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는 염색사조차도 위험해요. DNA는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세포가 분열하는 거잖아요. 분열할 때는 이 염색사가 잘못하면 끊어질 수도 있고 찢어지면 이렇게 굉장히 위험하겠죠. 뭐 흔히 말하는 장애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색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는 이 염색사들이 뭉쳐서 염색체라는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염색체가 바로 이제 세포의 핵 속에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요 그림이 바로 염색체를 나타낸 그림이에요. 염색체는 보통 이렇게 X자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 이것들이 바로 다 염색사입니다. 염색사가 꼬이고 응축돼서 뭉쳐진 거예요. 세포 분열 시에 염색체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안전하게, 분열 시에 안전하게 유전 물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꼬이고 뭉쳐져서 응축됩니다. 자, 이때 염색사가 모여서 만들어진 게 이렇게 한 가닥이 쭉 나오면 요걸 우리는 염색 분체라고 말해요. 근데 염색 분체가 하나가 아니고 지금 두 개죠. 자, 염색 분체 두 개가 이어져 있게 되는데 그때 그 이어지는 부분을 우리는 동원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염색 분체가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한 걸까요? 자, 그건 세포 분열을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 세포 안에 핵 속에 염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얘를 이제 두 개로 분열시켜야 되는 거예요. 두 개로 분열시키면은 당연히 각각의 세포 속에 이렇게 염색사가 또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 염색사가 복제돼서 얘네 두 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즉 얘가 복제돼서 두 개가 돼야 된다. 자, 염색사가 꼬이고 뭉쳐져 있습니다. 염색 분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분열해서 나눠줘야 돼요. 반으로 쪼개면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복사한 얘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자, 세포 분열 시에만 염색체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을 복사해서 생기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위해서 복사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세포 분열 시에만 이런 X자 모양의 염색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염색체는 생물체의 세포 분열 과정에서만 관측이 된다. 그리고 세포 분열기에 들어가면서 유전 물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리고 딸 세포들에게 형평성 있게 유전 정보를 분배하기 위해서 염색체가 꼬이고 뭉쳐져 응축되어 X자 형태를 이룬 구조물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말하고 갈게요. 딸 세포라는 것은 모세포, 처음에 한 개였던 그 세포를 모세포라고 한다면 얘에서 나타나는 세포가 분열되면 두 개가 되겠죠. 이 각각을 우린 딸 세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얘네들한테 똑같은 유전 정보를 하나씩 형평성 있게 분해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 복제가 돼가지고 X자를 이룬 후에 얘한테 하나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염색체가 X자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염색체는 유전 물질인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게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데요.
염색체는 같은 종의 생물은 같은 수와 같은 모양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우리 사람 인간이라는 같은 종의 생물들이죠. 우리 모든 인간들은 같은 수, 총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다 같은 모양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게 평소에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의 상태예요. 유전 물질이 이런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게 바로 평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포가 분열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면은 이렇게 유전 물질 염색사를 두 개로 복제를 해요. 그 다음 얘네가 각각 나눠지기 위해서, 안전하게 나눠지기 위해서 꼬이고 뭉쳐져서 응축되어 이런 염색 분체로 각각 되면서 염색체의 형태인 X자를 이루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반으로 갈라지게 돼요. 지금 그림처럼 촥 잘라지는 게 아니고 얘네가 이제 점점 커지다가 중간에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분열을 하면 각각 쪼개져서 나눠지게 되고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각각 하나의 세포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컸지만 분열되는 순간은 좀 작아요. 이렇게 작아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 처음에 있는 얘처럼 얘도 커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세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염색체의 종류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건 지금 사람의 염색체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지금 보면 1, 2, 3, 4, 5 쭉 가가지고 22 하고서 마지막에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가 있어요. 요것만 유일하게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이건 여자, 이건 남자의 경우입니다. 자, 보면 22 하고 성염색체까지 하나 합치면 총 23개죠. 자, 23개가 아니고 쌍으로 있죠. 지금 다 하나 두 개씩 있으니까 23쌍, 즉 46개가 되는 거죠. 자, 만약에 46개가 아니고 뭐 30개다 혹은 뭐 44개다 이렇게 되면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종류의 동물이 되게 됩니다. 다른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식물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자, 이때 우리 1번부터 쭉 가가지고 이 22번까지 염색체는 모든 인간이 다 동일하게 갖고 있어요.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다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상염색체라고 말해요. 성에 관계없이 암수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 자, 반면에 마지막에 여자냐 남자냐를 결정하는 이 염색체는 바로 우리 성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암수에 다르게 들어있어서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다. 자, 사람의 경우는 X와 Y 염색체로 이 성염색체가 나뉘는데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이 여성의 경우에는 XX를 갖게 되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XY 염색체를 갖게 됩니다. 자, 이 점이 좀 다른 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 염색체를 보면은 다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쌍으로 있어요.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쌍으로 있는 관계를 상동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자,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중 크기와 모양이 같으며 쌍을 이루고 있는 것. 자, 얘랑 얘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거예요. 얘랑 얘 보면 크기와 모양이 같죠? 얘도 다 크기와 모양이 다 같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봤을 때 뭔가 선생님 이렇게 꺾여있고 다른데요? 할 수 있지만 막상 펴보면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자, 얘나 여기 쭉 구성하고 있는 유전 물질들이 다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물론 그 유전 물질 안에 유전자는 조금 다르겠죠. 자, 이런 경우를 바로 우리는 상동 염색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인 이유는 이 중에 요거 하나는 아빠로부터 받았고 요거 하나는 또 엄마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빠한테 하나, 엄마한테 하나 이렇게 받는 거죠. 자, 하나는 부로부터 하나는 모로부터 받기 때문에 요렇게 항상 쌍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걸 바로 상동 염색체라고 불러요. 자, 만약에 이 중에 뭐 요거 하나가 없다. 혹은 뭐 여기 염색체 중간에 뭐 유전 물질 하나가 없다. 뭐 이러면 이제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바로 장애가 오는 경우예요. 자세한 거는 제 프린트에 조금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